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정치권은 정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지금 누구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그것 자체만도 혼란스러운데 그거를 더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이 사실상 지금 측근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그냥 윤석열을 들여와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에 대해선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후보들이 윤석열을 내가 국민의힘으로 데려오겠다, 이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는 김웅을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윤석열만 데려오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웅이 생각할 때는 그렇겠죠. 김웅이야말로 김종인 라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김종인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지금이야 단기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윤석열을 데려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리한 것처럼 여겨지시죠. 그렇죠?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독이든 성배가 될지 김웅 씨가 직접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김웅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들 중에서도 지금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무턱대고 띄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독이 든 잔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윤석열을 국민의힘 안으로 들여와야 되냐, 안철수를 마찬가지로 합당을 해야 되냐, 당연히 들여와야 되고 당연히 합당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윤석열의 과오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비판도 없이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갖다가 몰락시켰는지,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어떤 식으로 지금 몰락을 시켰는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들어와야 된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권 내부에서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윤석열을 데려와야 된다, 중도와 지금 우리가 합쳐가지고 그래야지 대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작 언론사들은 좀 다른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때 가장 주도적으로 나섰던 언론사들이 누굽니까? JTBC, 중앙일보, 거기가 이제 주축이 됐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또한 마찬가지로 엉거주춤으로 좀 동의하듯이 그렇게 이제 움직였었죠. 워낙에 국민들의 관심이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조선과 동아일보 또한 마찬가지로 어부지리로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번에 놀라운 고백 한 가지를 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지금 쓴 것인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동아일보가 어떤 식의 지금 신경 변화가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박근혜 정권 당시의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동아일보가 완전히 지금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송평인 논설위원이 다음과 같은 칼럼을 썼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국민의힘이 이기는 연대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칼럼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준석과 초선 의원인 김웅은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의 역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은 주호영 같은 중진들 또한 마찬가지로 윤석열 영입을 거론하고 있다, 주장하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탄핵의 강은 유승민이 바란 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건너기는 어렵다.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죠. 송평인 논설위원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웅 같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입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승민이 바라는 대로 탄핵의 강은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처럼 건널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욱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누구 계에 있다, 누구 밑에 있다, 유승민 밑에 있다, 김종인 밑에 있다라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가지고 놀라운 지금 평가를 내립니다. 금태섭과 권성동 등이 만들었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엉터리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엉터리였죠. 그때 당시에 탄핵소추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탄핵소추안인데요.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개가 넘는 지금 참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참고 자료가 어떻습니까? 공소장과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던 것이죠. 얼마나 엉터리였던지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은 기업들의 미르, 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뇌물로 규정한 소추 내용을 뭐라고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헌법상의 영업자유 침해로 슬쩍 바꿨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검사의 공소장을 판사가 멋대로 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한 거예요? 직권 남용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무슨 권리를 가지고 국회에서 제출한 그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지금 직권 남용을 한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안, 이 말도 안 되는 직거래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이죠. 그 윤석열은 미르 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뇌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도 그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뇌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재용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최태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구본모 또한 마찬가지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떤 식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의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나라가 발전하는 길인데,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문화가 발전하는 길인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힘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LG가 됐건 삼성이 됐건 SK가 됐건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국회는 말도 안 되게 뇌물죄다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용을 조금 말이 되게끔 보이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직권남용까지 하면서 내용을 바꿔버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뇌물죄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던 사람이 누군 겁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의 관점에서, 정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보수우파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으켰었던 일종의 이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뭐라고 합니까? 탄핵은 사법 절차처럼 상소나 재심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잘못이 있었다라고 해도 나중에 바로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탄핵은 정치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이성적으로 탄핵을 몰고 갔던 당시의 힘의 관계는 그 자체가 받아들여야 할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한마디로 탄핵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의 탄핵에 대해서 이성적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관행의 범죄와 등으로 가속기를 밟고 박근혜 탄핵을 넘어 이명박까지 사실상 탄핵을 했던 윤석열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한다라는 건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윤석열 들어와야 됩니다. 안철수와 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윤석열을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안철수는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물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야말로 국민의힘의 정체성인 거 아닐까요? 그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국민의힘이 뭐하러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